안녕하십니까. 퀴트링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1타 강사가 되는 과정, 부제로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라는 건데요. 요즘 제가 1타 근처쯤 가 있는 강사들을 몇 명을 만났는데, 만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1타 근처까지 갔겠죠. 기본적인 거는 다 갖췄어요. 갖췄는데, 이 생각하는 사고 방향이 조금 틀었으면 좋겠다. 라는 방향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다들 자기가 맡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방향성 자체를 좀 잘못 두고 있어갖고 성장이 느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자, 내용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1타 강사의 정의들, 정의에 따라서 종류가 많죠.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지역별로 로컬의 1타 강사들이 있고, 그죠? 각 지역에 가면은 숨은 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1타 강사, 학교별 1타 강사들이 있고요. 어느 학교 잡고 있다 이런 강사들이 있죠. 그 다음 수능 현강 1타 강사.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우러러보는 1타 강사가 될 겁니다. 현강입니다. 재정반에도 1타 강사가 있어요. 재정반에서 이제 매달 강의평가, 강평을 보고 거기서 평이 제일 좋은 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특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마감이 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수능 온라인에 1타 강사들이 있고,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1타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 가지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좋다 막 이런 것들은 제껴두고, 이 사람들은 그럼 누가 1타냐라고 했을 때, 비교했을 때 누가 1타냐 그러면은 뭐 비교와 개인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거 전부 다 1타라고 하고 이 1타 강사들의 공통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1타 강사가 뭔지는 일단 우리가 앞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1타 강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기 주변에 또는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 그냥 어떤 게 됐던 이 1타 강사라고, 그러니까 1등이 되는 핵심을 이해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 자, 하나씩 던져볼 테니까 선생님들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벤치마킹을 잘하면 나보다 좀 잘하는 저 강사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 저 강사의 장점들을 내 스타일대로 다 가져와. 저기서도 가져와. 여기서도 가져와.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강사는 1타 강사가 될 수 있나?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있나요? 이게 대답이 서로 다 다를 거예요. 보는 게 다르니까. 저는 1타 강사의 정의에 따라서 답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벤치마킹만 잘해도 1타 강사가 될 수 있는가? 여기서 벤치마킹을 잘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은 저 사람의 장점을 내가 봤을 때 저거 나도 따라해야지 해서 따라할 때 나만의 스타일을 입혀서 따라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똑같은 거 말고. 자,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어요. 자, 강의력만으로 1타 강사가 될 수 있나요? 강의 엄청 잘해. 나 강의는 자신 있어. 1타 강사 될 수 있나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된 경우들도 봤어요. 자, 마케팅으로 1타 강사 될 수 있는가? 마케팅으로 1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다음에 컨텐츠만으로 1타 강사가 될 수 있는 컨텐츠가 너무 좋아. 비교 불가고 다른 데랑 너무 디퍼런스가 확 하고 나와. 압도적 컨텐츠의 퀄리티를 갖고 있어. 그럼 1타 강사 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영역에 따라 다르지만 있습니다. 자, 다음. 더 인지도가 높은 학원으로 이직하면, 내가 지금 있는 학원에서 훨씬 더 인지도가 있는 학원으로 이직을 하면 1타 강사가 될 수 있는가? 있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기 하던 수업 스타일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학원, 더 인지도가 높은 학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자기 하던 수업 스타일이 터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도 노력을 했겠지, 적응하려고. 자, 그런데, 이거 제가 질문을 하나씩 던져봤을 때, 그러면 이거 다 1타 강사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잠깐 고민을 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뭔가요? 벤치마킹만으로 1타 강사가 될 수 있나? 못합니다. 강의력만으로 아마 요새는 힘들 겁니다. 옛날엔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좀 힘들 겁니다. 마케팅만으로 1타 강사가 될 수 있나? 마케팅만으로 될 수 있는데 올해는 못 가겠죠. 실력이 없으면. 컨텐츠만으로 컨텐츠 엄청 좋은데 수업 스타일 졸려가지고 컨텐츠만 만드셔서 대박 나신 분들 몇 분 있어요. 초대박 나신 분들.
학원으로 이직한다고 더 좋은 학원으로 이직하면 1타 강사가 될 수 있나? 되는 경우들은 아까 있다 그랬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들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아마 여기다 뭐 학생 관리 이 정도만 추가되면은 강사들한테 요구하는 능력들이 이제 내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능력들 이런 것들의 이제 핵심 질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벤치마킹도 잘 해야 되고, 아니 모르면 딴 데 가서 배워야지. 그다음에 강의력 당연히 수업 잘해야지. 마케팅 요새 안 하면 안 되죠. 내 컨텐츠 좋은 거 있어야 되죠. 인지도가 더 높은 학원, 다시 말하면은 내가 능력이 될 때 나를 밀어줄 수 있는 학원, 내 브랜드가 학원 브랜드를 만났을 때 빛날 수 있는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학원에서 일하는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중요하죠. 자, 근데 이걸 다 잘했을 때 1타가 무조건 되는가? 1타가 되는가? 라고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거 웬만큼 잘해서는 1타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100명 중에서 이걸 잘하는 강사들, 각각의 항목에서 잘하는 강사 100명 중에서 1타로 되는 강사는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벤치마킹을 잘한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잘하는 거고, 강의력 잘한다는데 어느 정도 잘하는 거고, 마케팅도 마찬가지, 컨텐츠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제가 일했던 학원들, 1타 강사들이 많은 학원들이었는데 그곳에서 모두가 1타였냐?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학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1타 강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들입니다. 이거를 압도적으로 잘해갖고 완전히 차별화가 확 되도록 잘하면은 1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요것들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강사의 기본 자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자질. 그러면 실제로 1타가 된 케이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들이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이거 말고 핵심이 뭘까? 좀 보겠습니다. 1타 강사가 된 케이스들. 새로운 학습법으로 1타가 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새로운 학습법 기준으로 1타가 된 거는, 국어 과목에서, 구조 분석이라는 게, 그나마 이게 최근에 한 10년 됐네요. 10년 넘었나?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더 이전으로 가면은 구문독해라는 게 있었고, 영어에서. 그죠? 수학에서는 뭐 학습관리 뭐 이런 거, 확실히 클리닉이라는 건 수학부터 생겼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킨 강사들은, 아주 급격하게 1타가 됐고 전국구 1타들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구문독해라는 거가 나온 게 사실은 첫 번째 구문독해 나온 건 천일문을 만드신 김기훈 선생님이 계셨고, 제가 영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또 문법에서 학생들한테 문법 내용을 필기하면서 책을 만들게 만드는 내가 만드는 영문법 이거 만들었던 로즈리 선생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기존의 구문 독해를 보완해갖고 평가원을 미친 듯이 파가지고 만든 이명학 선생님의 신텍스가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이 새로운 학습법으로 1타가 된 강사들에 해당할 겁니다. 이 외에도 그 각자를 대표하는 학습법들이 있어요. 전국구 1타급들을 보면은. 그리고 희한한 용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개념 용어일 수도 있고 이런데, 신텍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명학 선생님이 신텍스라는 표현을 쓰기 전까지는 영어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신텍스가 뭔지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전엔 전부 다 구문독해라고 했거든요. 구문. 천일문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근데 그 명칭 하나를 바꿔서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죠. 새로운 학습법처럼. 자, 그래서 학습법을 새로운 걸 들고 나와서 1타가 된 선생님들이 우리 눈엔 가장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한번 이 사람 학습법이야 하고 딱 찍히면요, 그 밑에 유사품들은 절대로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새로운 컨텐츠로 1타가 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한참 열심히 하면서 내신 1타 근처에 가 있을 때 새로 수능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때 굉장히 특이한 컨텐츠를 들고 오셨어요. 목동 지역에 처음으로 들고 오셨어요. 김봉소 모의고사라는 걸 들고 국어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자, 당시에 김봉소 모의고사 초판쯤 나왔을 때예요. 이분이 이걸 들고서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를 들고서 이제 수능 수업을 하는데, 와, 1년 만에 1타가 됐어요. 목동 지역을 제패해버렸습니다.
그 김봉서 모의고사가 나중에 이감 모의고사가 됐죠. 그리고 이 이감 모의고사가 다른 강사들도 쓰고 독점 컨텐츠가 아닌 좀 범용적으로 풀리는 컨텐츠가 되면서 이 디퍼런스가 없어지면서 그 선생님은 1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누가 이감 쓰느냐에 따라서 1타가 갈렸어요. 컨텐츠. 저 위에서 얘기했던 천일문이라는 것도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각자 1타급 선생님들은 자기만의 교재, 자기만의 커리큘럼을 당연히 갖고 있겠죠. 자, 근데 그것들이 기존에 있던 거랑 다른 무언가라고 주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이거 말고 그냥 학원이 그런데, 시대인재 학원의 서바이벌 워낙 유명한 케이스니까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가 있는 게 좋은데, 1타가 되려면, 이걸로 1타가 되려면, 새로운 게 있어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하거나, 기존에 있던 걸 살짝 업그레이드 한 거 가지고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타가 된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방법으로 1타가 된 강사들이 있어요. 가장 고전적인 게 예전 지금 돌아가셨지만 서한샘 선생님 기억하시는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돼지꼬리 땡 하시는 분들. 서한샘 선생님이 전국구 1타가 된 이유는 EBS에 처음으로 출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름아름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 매체인 TV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 다음으로 1타가 된 강사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려온 거는 그 다음에 1타급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려온 거는 인강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 메가스터디에 이제 런칭하고 이투스 런칭하고 마이맥 런칭하고 그 당시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스카이에도 런칭하고 막 하면서 거기서 1타 강사가 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자, 마케팅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오프라인 마케팅으로도 1타가 된 선생님들이 계세요. 로컬에서. 그런 아주 특이한, 지금은 특이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무도 안 하던 마케팅 방법으로 1타가 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세는 뭔가요? 지금의 대세는 온라인 SNS잖아요. 그죠? SNS 마케팅으로 1타들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이미 된 강사들이 이미 많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방법으로 1타가 된 강사들은 다 새로운 마케팅 방법으로 1타가 된 겁니다. 자, 다음 새로운 플랫폼에 가장 먼저 최적화돼서 1타가 된 강사들. 이 마케팅 방법이랑 같이 들어가는 건데, 자, 플랫폼 마케팅은 이제 홍보의 개념이잖아요. 나를 알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내 상품을 알려서 더 많은 매출을 전환시키는 거. 이게 이제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플랫폼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 시대에는 무조건 다 판서를 그 학생들이 필기를 해갖고 노트에 필기를 해갖고 공부하는 플랫폼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판서가 중요하고 마이크도 없으니까 발성법도 중요하고 복사기도 그렇게 지금처럼 좋은 복사기들이 있지 않고 인쇄기죠. 마스터기라고 하는데 그걸로 겨우겨우 비싼 돈 들여서 찍어야 되는 그런 시절에는 판서를 잘하고 그 다음에 발성이 좋고 마이크가 없으니까 발성이 좋고 글씨 예쁘게 쓰고 그 다음 학생들 필기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강사가 1타 강사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로 가니까 프로젝터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 프로젝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강사들이 1타급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사가 인쇄 기술들이 인쇄 기술들이나 인쇄기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럼 그 인쇄하는 거에 따라서 교재를 얼마나 좋은, 예쁘고 잘 만들어진 교재를 만드느냐에 따라 갖고 1타 강사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매체로 너무 갈랑말랑하는 상황이죠. 일례로 이 플랫폼을 이제 온라인 인강 플랫폼을 볼 수도 있고, 재정 플랫폼을 볼 수도 있고, 단가 플랫폼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 예시를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가 만화를 볼 때, 만화책은 원래 이렇게 가로로 넘기는 거잖아요. 가로로 넘기는 거. 그죠? 근데 현재 우리가 대부분 만화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웹툰으로 봅니다. 웹툰은 세로로 우리가 손가락을 밀어가지고 연결돼서 세로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초창기에 그 만화책들을 웹으로 올리는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그 스캔본들이 있어서 좌우로 넘기는 거였어요. 우리가 PC 화면으로 볼 때 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니까 위로 올리게 됐죠. 자, 그럼 선생님들은 지금 만약에 내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교재를 스마트폰으로 보고서 위로 올려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웃기죠? 아직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만든 교재를 제가 한 명도 못 봤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걸 쓸만한 이제 우리 세상이 좀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대단하다, 할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충격을 받은 게 이끼라는 만화 있잖아요. 옛날 만화. 그것도 옛날 만화네. 이끼라는 걸 봤을 때 화면이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쫙 나오는데 이게 계속 올리면 올리면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고 만화가들이 이제 세로로 긴장감을 주고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미 이게 되는구나. 저는 이미 가로로 넘기는 거 익숙한 세대였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세로로 보는 만화들도 익숙해지면서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 세상이 바뀌어서 플랫폼이 바뀔 때 이때 가장 먼저 최적화되는 강사들이 1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타겟 마켓이 바뀌었을 때 그 타겟 마켓을 바로 적응을 해갖고 거기를 공략해서 1타가 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들은 우리가 교육과정 개편이 될 때마다 새로운 타겟 마켓들이 생기잖아요. 요번에 2025 개편이 되면서 어떤 것이 새로운 타겟 마켓이 될지는 이제 까봐야 알겠지만 모두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요때도 지금의 1타 강사들이 다량으로 새로운 1타 강사들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돈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고인물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교과서 사실 내심 바랬는데 바뀌기로. 그럼 디지털 교과서에 맞게 가르치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자, 이런 거랑 교육과정 개편이 되니까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어떤 강사들이 될까? 통합사회랑 통합사회가 20%의 1학년 때 20%의 내신 비중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온라인에서 1타 강사가 나올 것인가 과연, 아니면 내신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각각의 1타 강사들이 나올 것인가. 다음에 통합과학으로 묶이면서 그리고 과학의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이때 통합과학에서는 1타 강사가 학교별로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2학년에 갔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2학년에 갔을 때 각 선택 과목, 최상위권들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중위권들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각각의 1타 강사들이 나올 것인가,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수능으로 갔을 때 수학이야 제일 변화가 덜한 과목이고 근데 문과 수학 시험 범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이과에서 미적과 그 미적 킬러 문제들 이런 거에 특화가 되어 있던 이런 강사들이 이적을 띄워냈는데도 아직도 계속해서 1타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것을 잘 가르치는데 시간 좀 걸리고 이런 킬러 문제들을 하던 강사들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강사들이 있을 것인가. 국어야 크게 제일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영어도 두 번째로 별로 변화가 없지 않을까. 영어는 내부에서 변화가 많은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리고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각각 25문항 40분으로 시험 보기로 했죠. 그랬을 때 이 물화생지로 나뉘어있던 강사들, 그 다음에 사회 여러 과목을 나눴던 강사들 중에 누가 남아있을 것인가, 또는 그걸 다 누르고 새로운 1타 강사가 나올 것인가. 제가 이 새로운 타겟 마켓으로 1타 소리를 들었던 강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내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내신 1타가 아직 시장이 없던 시절에 제가 내신 한 개 학교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동네에서 1타 소리를 들었던, 근데 이제 새로운 타겟 마켓이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영어도 레벨별 수업을 하고 여러 학교 섞여서 수업을 했는데 제가 이 동네에서 거의 처음으로 특목고를 제외하고 일반고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학교 타겟으로 해갖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서 잘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공통점 보이십니까? 공통점. 앞에 다 뭐가 붙었어요?
새로운이 붙어요, 새로운. 기존에 없던 거여야 돼요. 근데 기존에 없던 게 아예 새로운 게 막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기존의 메인스트림이랑 다른 거예요. 기존의 메인스트림이 달라요. 아니, 학교별 내신 제가 뭐 그전엔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한 개 학교로 줄인 것 뿐이에요. 새로운 학습법 아까 말씀드린 예시들 있잖아요. 예전에도 영어 독해를 할 때 문장 해석을 했어요. 근데 문장만 띄어낸 건 없었어요. 심지어 그 구문이라는 것도 천일문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성문 종합영어 단문역이라고 해서, 단문 독해가 있었고, 단문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동경대, 도쿄대학교, 본고사 문제들, 거기서 해석 문제가 있는데, 그 단문 해석 문제들을 쫙 모아서, 문제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해석을 하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묶어가지고 문장만 있는 교재를 만든 거는 천일문이 처음인 거죠. 컨텐츠, 모의고사, 시대 이제 서바이벌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린 이건 모의고사 이런 거, 그전에는 사설 모의고사 없었는데 있었어요. 종로 모의고사, 대성 모의고사 있었어요. 있었는데 좀 더 트렌디하게 만들고, 좀 더 이게 디퍼런스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좀 더 이 컨텐츠에 맞춰서 수업을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새롭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이 된 거죠. 마케팅 방법은 새롭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오프라인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온라인도 유튜브로 홍보한다 그러면, 유튜브로 홍보하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가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볼 때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 방송을 내가 본다. 그런데 이 BJ들마다 이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참여를 시키는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묶을 수는 있죠. 이렇게 이런 스타일 묶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하나의 새로운 뭔가가 하나가 그 기존에 있던 건데 주목받지 못했던 뭔가를 하나를 추가를 해갖고 완전 새로운 것처럼 시장에 인식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플랫폼. 이건 세상이 바뀌어야 되니까 요건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선생님들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방향성이 명확해질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일타 근처에 간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심각해지더라고. 이겁니다. 기존에 내가 하던 것을 더 열심히 노력하면 또는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일타 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재도 만들고 수업도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하는 수업 스타일이 있을 거고 내가 만드는 교재 스타일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학생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홍보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을 때 압도적인 일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대답이 no라고 하면은 연구하셔야 돼요. 다른 방향을 찾으셔야 됩니다. 답이 뭐가 될지 몰라요. 알면 제가 하고 있죠. 제가 하고 저희 학원 선생님들한테 이거 시켜, 너 이것만 해. 무조건 1타 된다. 라고 확답을 하고 다니던가. 아니면은 1타 강사 만들어주는 컨설팅 그래갖고 1인당 한 몇천만 원씩 받고 진짜 1타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답은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학원의 종류, 그 다음에 맡은 과목, 그 다음에 만나는 학생들의 종류라고 하면 안 되지. 학생들의 성향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답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일관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수능 시장밖에 없습니다. 수능은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최상위권 안 들어요, 인강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학습법, 컨텐츠, 마케팅, 최적화, 타겟 마켓 다 좋은 얘기고 이것들에 대해서 항상 다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하던 것을 더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1타가 될 확신이 있냐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하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애매하다. 확신은 없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위에 1타 강사가 된 케이스 예시로 만들어둔 요 새로운 있죠. 이 새로운.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거를 내가 추가를 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포장을 했을 때 시장에서 새로운 것이라고 그리고 플러스로 와 이거 좋다
라고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